오늘은 그 지속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 중에 우리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들, 뭔가를 도전했을 때 오래가지 않아서 이건 실패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종이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을 매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그 나온 사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기사 중에 좀 굉장히 저한테 영감을 주고 여러분들하고도 좀 공유드리고 싶은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탕민 저자 책 이름이 명료함이라는 책인데요. 오탕민 저자가 이제 작성하신 글이고 제목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쯤 실패 경험을 나누는 일이 업계 유행이었던 적이 있다. 마치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실패담을 공유하고 한 명씩 연사로 등장해 실패 사례를 발표하는 실패 컨퍼런스마저 있었다. 어려웠던 경험을 나눔으로써 전투적인 일상을 보내는 사업가들에게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로를 선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리라. 그 시기 들은 것 중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실패담이 하나 있다. 어떤 사업가가 큰 투자를 받기로 한 약속이 취소되며 한동안 방황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분이 한 답이었다. 맞다. 그 실패담이 내게 기억에 남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실패여서가 아니라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실패였기 때문이다. 고작 저런 일도 인생 최대의 실패일 수 있구나 생각한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있을 뻔한 기회의 상실조차 삶의 최악의 실패가 될 수 있음을 그때 알았다.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통이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쉽게 재단할 수는 없겠으나 나의 생각은 이렇다. 삶에는 크게 두 범주가 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범주, 그리고 플러스에서 더 플러스로 가는 범주. 플러스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실패라기보다 실험 혹은 시도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적어도 남에게 공유하기는 조심스러워야 할 경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실패는 무엇일까? 삶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 진짜 실패라고 공감할 만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범주에 있었다. 그들은 시작점이 마이너스였고 거기서 마이너스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멀리서 보면 우리와 똑같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발밑에 고구마 줄기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중력을 견디며 간신히 걷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꿈은 성취나 발전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소유하는 일이었다. 플러스 영역에서의 일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실험에 가깝다. 나의 삶에도 개인적으로는 실패라고 할 만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진짜 실패를 겪은 사람들의 얼굴들을 떠올리면 그것은 실패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소풍과도 같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누군가 실패 경험이 있냐고 물으면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한다. 운이 좋아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 속에 있어 평탄하게 살고 있다고 답한다. 그리고 그게 보통은 사실이다. 나는 실패를 공유하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의 고통을 보며 위안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풍요로운 나머지 가난과 고통마저 쇼핑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이다. 네,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어떤 거를 실패라고 이렇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저자께서는 실패에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가는 그런 이제 이게 실패의 범주가 아니라 이제 삶의 범주네요. 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런 범주가 있고, 플러스에서 더 플러스로 가는 그런 삶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자가 얘기한 부분은 플러스에서 더 플러스로 가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실패일까? 라는 물음을 던져주는 거죠. 이거는 저자의 생각은 그냥 시도 혹은 실험 정도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속 가능성의 그 부분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를 시도했다가 혹은 뭔가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머지않아서 이게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걸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 본인의 삶이 플러스에서 더 플러스로 가기 위한 시도였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사람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이너스에서 계속 헤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냥 시도하고 뭔가 실험한 것이다. 이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시도하는 것들이 아마 그 플러스 영역에서의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것들이 되던 그게 막 정말 너무 인생 바닥까지 쳐서 내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 플러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실험한 거다. 내가 한번 시도해 본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지속할 수 있는 다시 어떤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으면 방향을 조금 수정하면 되고, 방법이 잘못된 것 같으면 방법을 조금 수정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실패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좀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제목이 그것은, 이 사설의 제목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시도했던 게 잠깐 방향이 어긋나서 조금 뭔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가 정말 마이너스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라 플러스 영역에서 어떤 시도라면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강력하게 하게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명료함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 실패와 결부시켜서 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는 이 실패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진짜 실패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던 얘기는 실패에 대한 정의,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너무 많다. 나는 다행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뭐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도 나보다 일론 머스크가 아닌 이상 나보다 더 부자도 많겠지만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나는 지금 행복한 거다. 나보다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불행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보이는 지나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마지막 그 교훈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는 나은 환경이고 그래도 나는 행복한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시면 좀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또 한 주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